안녕하세요. 리얼 인터뷰의 진행자 정서영입니다. 고대 학우분들에게 시는 아주 수능에서 많이 본 익숙한 장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낯선 장르일 겁니다. 오늘 리얼 인터뷰에서는 신춘문예의 평론으로 등단하여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의 길을 걸어오신 고려대학교 문학사의 산증인 최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6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조지훈 선생님의 시비 앞에서 진행될 거예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1966년에 입학을 해서 1970년에 졸업을 했고 경남대학, 경희대학에 근무하다가 1988년 3월 1일자로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부임해서 오늘날까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평소에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영화를 보거나 미술관을 가는 게 사실 다예요. 그래서 평소에 시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가 있는 사회에서 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는 다른 미디어가 하는 일이 있고 시가 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시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이죠. 요새 많이 보는 이 TV나 인터넷은 보는 기능이 많고 생각하는 기능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보고 읽고 생각하고 느끼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역할이 있고 시는 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강의하시고 계신 강의 제목이 시창작의 기초와 실기인가 보군요. 평소에 그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에게 시를 써오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를 볼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시는 특별한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천재적인 시인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삶 자체가 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좋은 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학생들의 시를 볼 때는 기존의 시인들이 표현하지 못한 것, 젊은 세대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것, 젊은 세대가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 어떤 열정, 순수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보실 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잘 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처럼 이렇게 시가 낯선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가 어렵다고 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기의 진실 앞에 설 때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자기의 실생활 체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시는 쓰면 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지는 것이 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또 평소에 시도 좀 더 친근하게 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시에 대해서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최동호 교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거의 처음으로 시를 한번 써봤어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봐도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엽니다. 정서영. 문을 닫고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라고 입술은 말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될까? 잠깐만요 라고 머리는 말하는데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가갑니다. 한 번만 더 열어볼까? 안녕을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에 나는 너무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열고 싶습니다. 다쳤지만, 그래서 다쳤지만 믿고 싶어서
그래서 문을 엽니다. 네, 이 시는 아주 그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일단 눈에 띕니다. 괜히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시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시를 쓴 사람은 무언가 전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새로운 그 문을,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보자면 약간만 더 다듬으면 네. 더 공감력 있는 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상적인 식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이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죠, 네. 단풍잎이. 네. 예, 그거 관련해서 떠올려 본다면은 그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그 아주 작고 미세한 것의 움직임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것. 그것이 서정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시구였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제 기억에 남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그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업 시간에 이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배우게 됐는데, 내 동급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뭔가 커다란 울림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일이 된. 네, 항상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지요. 그렇군요. 교수님은 프로포즈도 굉장히 남다르게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로 프로포즈를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이 대학생 또는 그 대학원생 시절에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짝사랑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제가 낸 첫 시집을 서점에서 사서 그분에게 증정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주 가깝게 됐습니다. 역시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는 이제 사람이 자기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이 다 있죠. 네. 시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해 주죠. 네. 자기라는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지닌 많은 사람에게도 전파돼서 하나의 그 감정의 묶음을 만들어주면서 넓게 퍼져나가는 파도나 물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